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좌우하게 될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G7 국가들이 수조 달러를 투입해도 1분도 유지 못했던 꿈의 에너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의 영역에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단순한 신기록이 아닙니다. 미국과 무려 700배 차이 나는 압도적 격차로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었죠. 이 충격적 성과 하나로 한국은 중동 산유국을 제치고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게 될 거라는 전망에 일본과 중국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빅터 라스무센입니다. 덴마크계 미국인으로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35년간 핵융합을 연구해왔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10초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35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꿈을 꾸며 실험실로 향했죠. 태양보다 뜨거운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꿈 말입니다. 빅터, 오늘 진공 용기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동료 연구원 알렉스 후앙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였죠. 뭐가 이상한데? 미세한 균열이 감지됐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실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관하는 중요한 실험이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10년간 3조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일단 진행하자. 센서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토카막 장치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죠. 제어실의 모니터 100개가 일제히 켜지며 각종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자기장 활성화 완료. 플라즈마 점화 시작합니다. 온도가 급속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0만 도, 3000만 도, 5000만 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았거든요. 7000만 도 돌파. 안정적입니다.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길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확대되고 있어요. 진공이 깨지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진공 용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충격파가 제어실 유리창을 산산조각 냈고 저는 뒤로 나가 떨어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알렉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팀! 3명이 중상을 입었고 35년간 쌓아온 연구 장비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0초도 버티지 못한 채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병원 응급실에서 알렉스의 수술을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CNN 앵커인 사라 첸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녀와는 2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빅터, 지금 당장 뉴스 좀 봐. 사라, 지금은 좀. 한국이 해냈어. 72시간이야? 72시간.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가 72시간이라는 거야? 한국 K스타에서 핵융합 플라즈마를 72시간 연속으로 유지했대.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2시간?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우리가 10초도 못 버티는데 72시간이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플라즈마 밀도를 기존 대비 10배나 높였다는 거야. 이게 사실이면 상용화가 바로 가능한 수준이래. 저는 병원 로비의 텔레비전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대전의 거대한 연구 단지가 비치고 있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죠. 오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핵융합 기술로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고 연간 800조 원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 제가 청춘과 열정을 모두 바친 35년 동안 10초의 벽도 넘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3위를 넘어선 거였어요. 빅터, 괜찮아? 사라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최고의 시설이 폭발로 잿더미가 된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텔레비전 자막에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K스타 총괄 디렉터 강태원 박사. 강태원?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려는 것처럼. 폭발 사고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요양하며 한국 뉴스만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72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강태원이라는 이름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다행히 알렉스를 포함한 동료들은 모두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 연구소는 당분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폭발할 것처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었어요. 제목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네이처 최신호 보셨습니까? 저는 급하게 네이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거대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죠. 한국 K스타 연구팀,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쓰다. 논문을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라즈마, 밀도 10배 증가의 비밀은 완전히 새로운 자기장 제어 방식이었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수식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틀린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한 이론이었죠. 마치 자연이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자 목록을 확인하던 중 수석 저자의 이름에서 멈춰섰습니다. 강태원, K스타 총괄 디렉터. 강태원? 또 그 이름이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9년 비엔나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회. 제가 기조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젊은 동양인 학생이 다가왔었죠.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교수님, 제가 새로운 자기장 제어 이론을 개발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시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학생, 자기장 제어는 이미 완성된 분야야. 새로운 이론? 그런 건 없어. 하지만 교수님, 제 계산으로는 플라즈마 밀도를 10배까지. 10배. 하하. 그건 물리학이 아니라 공상과학 소설이야. 진지한 연구나 하게. 그 학생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이 강태원이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예측했던 그 미친 아이디어가 지금 전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헬무트 슈나이더 소장이었어요. 빅터, 이 논문 봤나? 이건 노벨상감이야. 헬무트,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처음엔 나도 못 믿었어. 하지만 우리 팀이 일주일 동안 검증했는데 완벽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 헬무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국제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는 거야. 자네도 참여하지 않겠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프린스턴 연구소는 폭발로 엉망이 됐고 저는 실패한 연구자였죠. 하지만 헬무트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어. 리처드 파인만 메달 수상자인 야마모토 교수도 오고. 이건 단순한 검증이 아니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는 거라고. 그 순간 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출발하나? 3일 후야. 한국 정부가 전용기를 보낸대.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논문을 펼쳤습니다. 강태원의 이론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이해하려 했었죠. 15년 전에는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학회 자료를 뒤졌습니다. 2009년 비엔나 학회 참가자 명단에서 강태원의 이름을 찾았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김석진, 발표 주제는 혁신적 자기장 제어를 통한 플라즈마, 밀도 극대화 이론. 제가 그의 발표를 들으러 가지도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골프를 쳤더군요. 이메일함을 뒤지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강태원이 학회 후에 보낸 이메일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라스무센 교수님,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비록 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에서 강태원 드림. 저는 그 이메일에 답장도 하지 않았더군요. 스팸함으로 분류해 버렸었죠. 다음날 전 세계 물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일본 이화학연구소, 프랑스 원자력청 모두가 한국행을 발표했어요. 러시아는 아예 대통령 과학고문을 파견한다고 했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술 협력도 검토할 것입니다. 기술 협력이라는 단어가 씁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날이 올 줄이야?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15년 전에 오만했던 저를 인정하고
강태원 박사에게 사과해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제자가 되어서라도 배워야겠다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기술 검증을 넘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예감 말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환영합니다. 세계의 핵융합 과학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힙니다.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위한 전용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특별 데스크에서 1분 만에 끝났죠. 라스무센 교수님,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젊은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소전기 리무진 20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하이드로젠 코리아라는 로고가 선명했죠. 이 차들이 전부 수소전기차인가요? 제 옆에 선 헬무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정부 차량의 80%를 수소차로 교체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수소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거든요. 안내를 맡은 한국과학기술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율주행 레벨 5입니다. 대전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헬무트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독일도 아직 레벨 4 실험 단계인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속도계가 180km를 가리켰지만 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방음벽이 끝없이 이어졌죠. 저 태양광 패널도 한국산인가요? 일본에서 온 야마모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효율 47%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작년에 삼성이 개발했죠. 47%.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최고 기술이 35%인데 말이죠.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프랑스 원자력청의 마리 뒤부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전소에 수십 대의 전기차가 무선으로 충전되고 있었거든요. 차를 주차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는 시스템이었죠. 5분이면 80% 충전됩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헬무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30분 걸리는데. 화장실도 충격이었어요. 변기가 자동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거울에 오늘의 건강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혈압 정상, 스트레스 지수 높음, 충분한 휴식 필요. 빅터, 이거 봐. 헬무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휴게소 푸드코트의 로봇들이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고 있었어요. 주문은 홀로그램 메뉴판에서 손짓으로 했죠. 한국이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한 건가? 러시아 과학고문 이반 페트로프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대전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있어야 할 곳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드론 택시 착륙장이 보였죠. 저기 보세요. 야마모토 교수가 가리킨 곳에는 하이퍼루프 튜브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입니다. 내년 개통 예정이죠. 안내자의 설명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가 대전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 학생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착 5분 전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연구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자부심을 가졌던 프린스턴이 초라해 보일 정도였어요. 아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죠.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한국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K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거대했어요. 전체 면적이 여의도의 10배입니다. 연구원 3,000명, 지원 인력 7,000명이 상주하죠. 우리를 맞이한 건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스타 국제협력팀의 박하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인 게이트를 통과하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층 높이의 연구동 5개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자율주행 모노레일이 소리 없이 달리고 있었죠. 저 건물들이 전부 연구시설인가요? 헬무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동은 플라즈마 물리, 2동은 초전도 자석, 3동은 AI 제어, 4동은 소재공학, 5동은 국제공동연구동입니다. 박하은의 설명을 들으며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현재 50개국에서 온 과학자 800명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등 한국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즐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여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플라즈마 반도체, LG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현대는 핵융합 선박 엔진을 개발 중이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거죠. 전시관에 들어가자 홀로그램으로 미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소 30기로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계획이죠.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연간 수출액 800조 원, 일자리 창출 500만 개, GDP 성장률 15%.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러시아의 이반이 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가 공동으로 분석한 보수적 전망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클 수도 있죠. 이어서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핵융합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죠. 석유 시대가 끝나면 중동은 어떻게 될까요? 마리 뒤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이 아닌 파트너로서요. 박하은의 대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초당 100만 번의 미세 조정을 하고 있었죠. 이 AI도 한국이 개발한 건가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개발한 퓨전 브레인입니다. GPT보다 10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하죠. 헬무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군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로봇 셰프가 만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유연 근무제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주 4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생산성은 오히려 30% 올랐죠.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연구원들의 표정이 모두 밝았습니다.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저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2세입니다. 한국은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오후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나왔더군요. 한국은 핵융합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되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장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국도 환영합니다. 단, 기술 이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협력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과학기술 패권이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강태원 박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K스타 본관 최상층에 있는 디렉터실로 향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15년 전 그 젊은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50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라스무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15년 전 더듬거리던 그 학생과는 완전히 달랐죠. 강태원 박사님? 네. 2009년 비엔나에서 뵀던 그 학생 맞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어요.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디렉터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순했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K스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강태원이 직접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실 줄은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덕분이라뇨? 저는 박사님의 이론을 무시했는데 강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그날 제 이론을 미친 아이디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동기부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제가 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미친 듯이 연구했습니다. 그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2009년 비엔나 학회 단체 사진이었죠. 한쪽 구석에 젊은 강태원이 서 있었고 중앙에는 제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교수님께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강태원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죠.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15년 전 제가 보여드리려 했던 이론입니다. 저는 수식을 보며 놀랐습니다. 15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천재적 발상을 그때 못 봤을까요? 플라즈마, 밀도를 10배로 높이는 핵심이 여기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어요. 실제로 구현하는데 15년이 걸렸으니까요. 강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5년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한국 정부도 포기하려 했죠. 연구비 지원이 끊길 뻔했습니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삼성 회장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의 미래가 당신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비 1조 원을 지원하셨죠. 1조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LG, 현대, SK가 모두 참여했어요.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날까지라는 구호 아래 뭉쳤죠. 강태원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2015년 네이처에 실린 제 논문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과학자들의 논문은 잘 안 봤거든요. 라스무센 역설의 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라스무센 역설? 교수님이 2005년에 발표하신 플라즈마 밀도 한계 이론 있잖아요. 그걸 깨는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썼다니? 그런데 왜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죠? 교수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오시더군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과를 만들기로 했어요. 교수님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요. 그가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72시간 연속 운전, 플라즈마, 밀도 10배. 이제 교수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저는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원이 저를 붙잡았어요. 교수님, 그러지 마세요. 전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경험과 제 기술을 합치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희망이 있었죠.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여전히 제 롤모델입니다. 15년 전 그날, 비록 제 이론을 거부하셨지만 과학자의 엄격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태원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었죠. 15년 전 교수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려 했던 자료가 아직 여기 있어요. 이제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화면에 떠오른 건 젊은 시절 강태원의 열정이 담긴 슬라이드였습니다. 어설픈 영어와 투박한 그래프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바꿀 혁명적 아이디어가 있었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놓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가요? 가능성을 보는 눈입니다. 박사님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봤고 저는 가능성 속에서 불가능만 봤어요. 강태원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가능성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실제 실험을 보여드리죠. 마침 오늘이 72시간 연속 운전 실험 10시간째입니다. 강태원이 저를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숨이 막힐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만한 제어실에 200개가 넘는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고 100명의 연구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죠. 현재 플라즈마 온도 1억 5천만 도, 밀도는 기존 대비 10.3배입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이름표에 수석연구원 진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 박사님은 MIT 출신이세요. 작년에 스카우트했죠. 강태원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MIT 최고의 인재가 한국으로 왔다니. 라스무센 교수님, 정말 오셨군요. 진서윤 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2018년 플라즈마 역학 수업이요. 아, 기억나요. 최우수 학생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에? 미래가 여기 있으니까요. 미국은 너무 느려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K스타 내부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 용기 안에서 황금빛 플라즈마가 완벽한 나선을 그리며 돌고 있었죠. 저 플라즈마가 벌써 10시간째 유지되고 있다고요? 네. 목표는 72시간이지만
이론상 무한대도 가능합니다. 헬무트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불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실시간 정화 시스템입니다. AI가 불순물을 감지하면 즉시 레이저로 제거해요. 진서윤 박사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초당 100만 번의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현란한 그래프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밀도, 자기장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플라즈마 밀도 10배는 어떻게 달성한 겁니까? 야마모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3중 자기장 구조입니다. 강 디렉터님이 개발한 혁신적 방법이죠. 강태원이 직접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뒀죠. 하지만 저희는 3개의 독립적 자기장을 중첩시켰어요. 마치 그물을 3중으로 친 것처럼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3배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30% 감소했어요. 자기장들이 서로 공명하면서 증폭되거든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제어가 너무 복잡할 텐데. 그래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어실에 긴장감이 흘렀죠. 7구역 플라즈마 불안정 감지, 자동 보정 시작. 연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원은 침착했어요. 지켜보세요. 이게 우리 시스템의 증가입니다. 화면을 보니 플라즈마의 한 부분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초 만에 안정을 되찾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퓨전 브레인이 불안정을 0.001초 만에 예측하고 0.01초 만에 대응책을 실행합니다. 인간보다 10,000배 빠르죠. 마리 듀부아가 감탄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수동 제어 중심인데 11시간 돌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죠. 매 시간이 새로운 기록입니다.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 데이터 맞나요? 에너지 출력이 입력의 15배라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상용 발전의 기준이 10배인데 저희는 이미 넘어섰죠. 순간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발전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상태로 1년만 운전하면 서울시 전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반 페트로프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50년 연구했는데 아직 2배도 못 넘었소. 차이는 접근 방식입니다. 서양은 하드웨어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AI에 투자했죠. 진서윤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무한히 발전할 수 있죠. 같은 장치로도 제어 방식만 바꾸면 효율이 10배 증가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요. 플라즈마 온도 2억도 돌파. 또 다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억도요? 그럼 헬륨3 핵융합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헬무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이미 실험 중입니다.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계획도 있고요. 달 채굴이요? 네. 현대중공업이 달 채굴선 건조를 준비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1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12시간이 되자 강태원이 특별한 걸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리죠. 플라즈마 밀도를 실시간으로 20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20배요?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요? 15년 전에도 그러셨죠. 강태원이 미소를 지으며 명령했습니다. 밀도, 증폭, 프로토콜 시작. 제어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1배, 12배, 13배. 자기장 강도 최대치. 냉각 시스템 풀가동. AI 연산 속도 200%. 15배를 넘어서자 경보음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버티세요. 조금만 더. 18배, 19배, 20배 달성. 제어실이 폭발할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교수님? 강태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15년간의 노력이죠. 실험 관람을 마치고 컨퍼런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원, LG 회장 구본승,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 SK 회장 최태원입니다.
강태원의 소개에 저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대기업 총수들이 여기에? 이재원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 산업계의 계획을 공개하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0조 원. 향후 10년간 핵융합 관련 산업에 투자할 금액입니다. 헬무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0조 원이요? 독일 GDP의 4분의 1인데 삼성은 퓨전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를 제어하는 전용 반도체죠. 기존 반도체보다 10,000배 빠르고 전력 소비는 100분의 1입니다. 화면에 칩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회로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미 시제품을 생산했고 내년 양산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은 연 200조 원입니다. 구본승 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LG는 핵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1테라와트시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죠. 1테라와트시요? 그게 가능한가요? 야마모토 교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충전 시간 10분, 수명 100년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차례였습니다. 현대는 핵융합 엔진을 탑재한 선박과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화면에 미래형 선박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지구를 100바퀴 돌 수 있는 화물선입니다. 곧 취항할 예정이죠. 항공기도요? 네. 수소 제트 엔진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죠.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으로 발표했습니다. SK는 인공태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각 발전소당 10기가와트 출력이죠.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전역에 30개의 발전소 위치가 표시됐죠. 앞으로 30기를 건설해 한국 전력의 150%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남는 전기는 수소로 변환해 수출하죠. 이반 페트로프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건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3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석유가 없는 한국이 최대 에너지 수출국이 된다니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리 뒤부아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와 부지 제공만 합니다. 자금은 모두 민간이 조달하죠. 강태원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관민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정부는 방향만 제시하고 기업이 실행합니다. 수익성은 확실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핵융합 발전 원가는 킬로와트 시당 0.1센트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100분의 1이죠. 마진이 99%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제로라 탄소세도 없고 유엔에서 보조금도 받습니다. 구본승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유럽연합과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전력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도 50조 원 계약을 요청했고요. 헬무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는군요.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도 유럽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정의선 회장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애플이 한국 핵융합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도 핵융합 자동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고요.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전력을 전량 한국에서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연이은 소식에 제어실이 술렁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5년 후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50%를 한국이 차지할 겁니다.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질문에 강태원이 대답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이미 협상 중입니다. 석유 시설을 핵융합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죠. 한국이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30년간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재원 부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동의 돈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겁니다. 윈윈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세계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는 거요. 미국은 어떤 위치가 되는 건가요? 제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을 무시한다면 이재원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이 줄 서 있습니다. 선택은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새벽 2시, 참다 못해 호텔 바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강태원이 앉아 있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교수님도 못 주무시는군요. 강 박사님은 왜? 성공한 날일수록 잠이 안 와요. 내일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태원이 소주잔을 하나 더 꺼냈어요. 한국 전통주입니다.
한잔 하시죠. 첫 모금을 마시자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어떻게 15년을 버티셨습니까? 전 35년 연구했지만 10초의 벽도 못 넘었는데. 강태원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0번 실패했어요. 1000번이요? 네. 정확히 1832번입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했거든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꺼운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어요. 실패 일지입니다. 매번 왜 실패했는지, 뭘 배웠는지 적었어요. 그게 도움이 됐나요? 실패는 데이터예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에서 해답을 찾았죠.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강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2018년이었어요. 7년 연구했는데 여전히 1초도 못 버티고 있었죠.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한국의 석유는 없지만 너 같은 인재가 있다. 꼭 성공해서 나라를 위해 일해라라고. 강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정부의 지원은 어땠나요? 솔직히 처음엔 형편없었어요. 관료주의에 막혀서 연구비도 제때 못 받았죠. 그럼 어떻게?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묻더군요. 뭐가 필요하냐고. 강태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단 하나만 요구했어요.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그게 다였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켰고 저희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죠. 미국과는 정반대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많은 규제와 감시가 있죠. 실패하면 바로 예산이 깎이고 한국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패를 자산으로 봅니다. 강태원이 소주병을 새로 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15년 전 교수님이 제 이론을 무시했을 때 정말 미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미웠지만 동시에 교수님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했죠. 무슨 말인지 교수님 같은 권위자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과학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태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덕분에 전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법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만약 교수님이 그때 제 이론을 인정했다면 전 거기서 만족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부당했기에 더 큰 걸 이루려 했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 오만이 오히려 그를 성장시켰다니. 한국 대기업들은 어떻게 설득했나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증명했죠. 증명이요? 2020년 처음으로 1초를 달성했을 때 삼성 회장님을 초대했어요. 직접 보여드렸죠. 강태원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얼마나 필요한가? 바로 투자를 결정했다고요? 네. 1조 원을 즉석에서 약속하셨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나요? 한국 기업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였어요. 독점하지 말고 생태계를 만들라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개인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LG, 현대, SK가 모두 참여한 건가요? 네. 경쟁사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 팀이 됐어요. 팀 코리아라고 부르죠. 소주가 거의 비었을 때 강태원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프린스턴은 폭발로 끝났고 정부는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고 교수님이 바꾸세요. 제가요? 네. 교수님 같은 권위자가 나서면 미국도 듣겠죠. 강태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K스타 국제자문위원직을 제안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15년 전엔 자격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님은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미국 젊은 과학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세요. 저희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브레인 드레인을 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브레인 쉐어링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강태원이 마지막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경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협력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협력이요? 아니요. 모두가 주도하는 협력입니다. 한국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 이론을 들어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또 무시했을 거예요. 강태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것도 과정의 일부였다는 걸. 거부와 도전,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게 오늘을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만든 아이러니였죠. 호텔 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걸 바꿔야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을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일주일 후, 저는 CNN 애틀랜타 본사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 10분 전,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죠. 빅터, 준비됐어? 사라 첸이 물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주선한 그녀도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응.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당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하면 돼.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의 빅터 라스무센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시대를 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72시간 연속 운전, 플라즈마, 밀도 20배 증가, 에너지 출력 15배, 모두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사라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30년 뒤처진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상입니다.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고 우리는 아직 실험실 수준이죠.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으니까요. 왜 이런 격차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오만과 편견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다친 사고에 갇혀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1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9년 한국의 젊은 과학자가 혁신적 이론을 들고 왔는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죠. 그 과학자가 누구였나요? 현재 K스타 총괄 디렉터인 강태원 박사입니다. 사라가 강태원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5년 후 그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이론으로요. 후회하십니까? 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그 일이 저에게 겸손을 가르쳤으니까요. 그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오만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니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모든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했을 때도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처음엔 미친 소리 취급받았고요. 사라가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협력해야 해요.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한다고요? 네. 자존심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미국을 위한 길이에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폭발할 듯 울렸습니다. 프린스턴 동료들의 항해 전화였죠. 빅터, 미쳤어? 미국 과학계를 모욕한 거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톰, 한국 돈을 받았구나? 얼마 받았어? 한 푼도 안 받았어.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입장이야. 일부 동료들과는 거기서 관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과학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라스무센 교수님,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어요. 낡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다음 날,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미국 핵융합의 실패를 인정한 과학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적, 미국의 교훈.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통령께서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틀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스무센 교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대통령님, 오히려 제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데 직접 보내세요. 보면 믿을 겁니다. 일주일 후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긴급 회의를 열었죠. 상원 에너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전면적 협력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건가? 아시아 국가의
에너지를 의존하자고? 경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미 핵융합 동맹을 제안합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 순간 세계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이자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이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개막식에서 강태원 위원장이 선언했습니다. 192개국 대표가 기립 박수를 보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발표했어요. 석유 시대를 끝내고 핵융합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달러로 폭락했고 중동 국가들은 앞다퉈 한국과 기술 협력을 맺었죠. 러시아 푸틴도 움직였습니다. 가스관 대신 핵융합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중국은 더 과감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 한국어 열풍도 놀라웠어요. 하버드, MIT, 옥스퍼드가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죠. 과학의 언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뀌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 급부상했죠. 한국 GDP 10조 달러 전망이라고 골드만삭스가 보고서에서 예측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K스타에 출근하며 젊은 과학자들과 연구하죠. 어제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성 핵융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합니다. 스페이스X와 한국의 합작 프로젝트였죠. 화성에 인공태양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강태원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프린스턴 후배들에게 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게 과학자의 자세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 없으신가요? 미국을 떠난 것에 대해 미국을 떠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세계로 나간 거죠.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강태원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창원 핵융합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믿어보죠. 가능하다고. 창밖으로 K스타의 새로운 실험동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기적이 만들어질 거라 믿으며 인류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이 켜놓은 인공태양 덕분에 지금까지 미국 과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 핵융합 기술의 충격적인 진실, 어떠셨나요? 편견을 버린 순간 미래가 보였다는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